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삼국도 그렇고 중국이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끊임없이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이게 일단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에는 중국에 송나라가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송나라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북쪽, 우리나라 북쪽 만주 지방에는 거란족이 있었는데요. 이 고려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거란을 좀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했거든요. 근데 거란의 가장 큰 목표가 어디였냐면 고려가 아니에요. 이 중국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그 배후에는 송나라랑 친한 고려가 있네? 그래서 송나라를 치기에 앞서서 고려를 뭐 굴복을 시키거나 뭐 적어도 동맹 관계는 좀 맺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993년에 1차 침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총 3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1차 침입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 난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돼요. 그러고 이제 거란족이 결국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약속을 한 거죠. 고려가 우리가 너네랑 거란이랑도 교역을 할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2번째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개경이 함락까지 됐고요. 개경이 고려의 수도 아닙니까? 굉장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양규의 활약으로 결국에 2차 침입도 이제 물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입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들어봤음직한 강감찬이 또 귀주 대첩이 있던 그런 침입이었어요. 그래서 1, 2, 3차인데 우리는 주로 1차와 3차를 이제 수능에서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키워드 서희, 강동, 육주, 강감찬, 귀주 대첩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3차 침입 이후에 대충 고려와 송나라 거란의 세력 균형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려는 불안했어요.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북쪽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세우고요. 수도 개경에는 나성을 축조하면서 방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란족을 멸망시킨 더 센 종족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 성장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고려와 되게 티격태격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별무반이 편성이 됩니다. 별무반, 여기 지금 보면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군대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군이에요. 여진족은 유목민이에요.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당시 고려는 기병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병을 만든 거예요. 이 여진족을 정벌을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년여 만에 동북 구성을 여진족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동북 구성 지역을 기반으로 여진족이 더욱더 세력을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금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거란족을 멸망을 시키고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문벌, 대표적인 문벌이 이자겸이었죠. 그 이자겸이 이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란족의 침입과 여진족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헷갈리는 게 거란족과 관련된 키워드, 그다음에 여진족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키워드를 확실하게 좀 구분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